INFJ는 인생이 늦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INFJ,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주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혼자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도 인생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INFJ 여러분, 이 감각 아시죠? INFJ는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나 INFJ야 라고 말할 때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INFJ는 자주 외롭습니다. 오해받는다고 느끼고 어딘가 자신이 이 세상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감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어긋남은 여러분의 결함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INFJ가 특정 습관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할 6가지 습관은 많은 INFJ들이 자신의 삶이 드디어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느꼈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INFJ들이 뒤늦게야 깨달았다는 삶을 바꾼 결정적인 진실도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 INFJ의 삶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퇴근 후 사람들이 우리 한잔 하자고 할 때 INFJ는 속으로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혹은 관계가 나빠질까봐 억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방전된 채로 침대에 쓰러지죠.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죄책감만 남습니다. INFJ는 내향형 I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내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INFJ의 주기능은 내향적 직관뇌인데 이 기능은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INFJ의 뇌는 혼자 있을 때 진짜로 충전되고 진짜 아이디어가 나오고 진짜 통찰이 생깁니다. 문제는 많은 INFJ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게으름 혹은 사회성 부족으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INFJ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사수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방향을 설계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비하는 전략적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INFJ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삶의 방향이 서서히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정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습관. INFJ에게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입니다. INFJ는 공감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합니다. 처음엔 이 능력이 장점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사람 곁에 있으면 INFJ는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들을 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지쳐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INFJ는 이 공감 피로에 유독 취약합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INFJ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시점에 나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냉정하게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INFJ의 삶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직관을 무시하지 않는 습관. INFJ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삽니다. 그게 말이 돼? 근거가 뭐야? 너무 예민한 거 아냐? INFJ의 주기능인 내향적 직관은 논리적 설명이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무의식 속에서 종합해 그냥 아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INFJ가 왠지 이 사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패턴 인식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INFJ들이 주변의 반응 때문에 혹은 스스로의 자기 의심 때문에 이 직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시 내 감이 맞았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INFJ들은 자신의 직관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직관이 항상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관을 무시하는 습관은 INFJ로 하여금 스스로를 배신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직관을 존중하는 습관은 자기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INFJ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습관. INFJ가 가장 많이 소진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돈은 벌리는데 왜인지 공허한 일을 할 때입니다. INFJ는 단순히 잘하는 일, 혹은 수입이 좋은 일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INFJ의 심리 구조 안에는 의미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정적인 삶이어도 INFJ는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에 빠지고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MBTI 심리학에서 INFJ의 보조 기능은 외향적 감정피입니다. 이 기능은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강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느낄 수 있어야 움직입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INFJ들은 어느 순간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당장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더라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직업 전환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INFJ는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충전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 대신 지속성을 선택하는 습관. INFJ의 완벽주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글을 써서 올려야 하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가 좀 더 되면 시작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보여주기 부끄러워. INFJ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INFJ는 자기 자신을 의지력이 약한 사람,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INFJ들에게는
공통된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하느니 불완전하게라도 계속하자는 결단을 내린 순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작은 행동을 지속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더 큰 도전도 가능해집니다. 완벽한 하루보다 평범한 매일이 훨씬 강합니다. INFJ가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냥 계속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에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번째, 자기 내면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 INFJ의 머릿속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흐르고 있고 감정과 직관과 분석이 뒤섞여 있으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만큼 복잡한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INFJ의 풍부함이지만 동시에 INFJ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INFJ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습관이 바로 기록입니다. 일기일 수도 있고 생각을 적는 노트일 수도 있고 감정을 정리하는 메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외부로 꺼내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정서 표현 글쓰기와 연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자기 인식을 높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INFJ에게 이 효과는 특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내면에서 맴돌던 생각들이 종이 위에 정리되면서 혼란이 명료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INFJ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이 곧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이제 많은 INFJ들이 뒤늦게야 깨달았다는 그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INFJ는 오랫동안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렇게 지치는지, 왜 남들이 쉽게 하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자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더 외향적으로 되려고 하고, 덜 예민하게 되려고 하고, 감정을 덜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INFJ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도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실은 이겁니다. 나를 고쳐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INFJ의 예민함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깊이 읽는 능력입니다. INFJ의 고독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INFJ의 복잡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깊이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INFJ의 인생은 비로소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맞추려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짜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맞는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6가지 습관, 한 번에 모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INFJ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유형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세상을 경험하는 유형입니다. 그 경험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공감됐던 습관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